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어제랑 그제 정말 잘 들으셨는지요? 이 이미지는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20대 이상 파이오니어님들을 위한 제가 이제 특별한 건강 비책을 우리 정재원 선생님의 그 건강 비책으로 말씀드렸고, 어제 네 개의 체험이 나왔고 그 네 개의 셈을 다 여는 방법이 나왔고, 그 여는 방법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목표는 엄청나게 큰 부자이면서 출발점은 모르는 많은 사람들. 이 오른쪽 게 엄청난 부자거든요. 이 왼쪽이 출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오작교가 놓여야 됩니다. 오작교는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파이 네트워크라는 오작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4개의 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공부 16회 중에 3일차 공부 오늘 시작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목차예요. 책이 없으니까 이북 사실 수 있는 분은 사셔서 보셔도 되지만 일단은 음성으로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해보시죠. 2. 네 개의 셈 정화를 전파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수행은 길이다. 길을 가르쳐 주었음 열심히 가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결과물을 잡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이다. 실행을 해야 한다. 그것 이외에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지만 결국 묵묵히 하는 사람이 4개의 셈 정화를 하고 건강하게 된다. 빕을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길. 그게 내가 말하는 루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빕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건강한 루틴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일생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그것이 부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상태를 좋게 할 것이다. 난 사주를 오랫동안 봐왔다. 그런데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다.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에게 문제가 있음 결국 이혼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다. 성향, 성격,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생각들, 이런 것도 사주에 있다. 하지만 사주가 불리해도 자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항상 건강한 생각들이 움직이고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빕을 끌어올릴 수 있나요? 그건 존재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답한다. 여러분들이 정화를 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면 조금씩 존재를 느낀다. 신을 느낀다. 그것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어떻게 할지, 본인의 선택, 지향이 아닌 존재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명상, 정화, 그리고 4개의 셈 정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것이고
그런 건강함으로 존재의 의미를 조금씩 향기 맡을 것이다. 본래 그 향기는 그대의 것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막힘으로 그 향기를 맡지 못한 것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존재에, 신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깨달음 이후 세월이 흘렀다. 네 개의 샘 정화를 한 지 23년이 되었다. 1996년 겨울에 정화를 했으니 햇수로 23년이 된 것이다. 결국 하는 사람은 인연이 강해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다. 그것이 먼저 오일 풀링을 해보라고 한 것이다. 오일 풀링이 매스컴에 많이 소개되고 또 사람들에게 가십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면서 치과 의사 같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요법으로 보자면 비전문가이다. 그들은 단지 치아를 치료하고 만들 뿐 인간의 위대한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오일 풀링은 인도의 오래된 아유르베다 요법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과학이다. 그러나 오일 풀링은 4개의 섬 정화에 비하면 3발의 피이다. 조족지혈. 하지만 효과가 있다. 구역질하는 것에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들은 4개의 샘이 억수로 막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부감이 강하다. 이런 사람이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압박이 심하고 마비 증세도 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꼭 해야 하지만 어렸을 때 트라우마 등으로 즉 너무 막혀서 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먼저 워밍업으로 오일 풀링을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후불식. 위 세척을 3개월 정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후불식만 한 달 해도 발기 안 되는 남자들은 발기가 되고 여성들은 체중이 5에서 10kg 이상 빠지면서 몸과 마음이 대단히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에 괴질, 역병,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4개의 샘 정화이다. 그러니 건강한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4개의 샘 정화를 해서 빛까지 꼭 끌어올리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인류의 대재앙은 이제 시작되었다. 칭기즈칸은 유럽을 정복했다. 확실하게. 어정쩡하게 정복한 게 아니고 풀뿌리 하나까지 싹 다 죽이면서 확실하게 정복했다. 이때 무기로 사용된 것이 화학전이다. 인류 최초의 화학전 페스트. 죽은 사람. 페스트에 전염된 사람을 유럽의 성 안으로 던져 넣었다. 사람들은 몰살되었다. 이런 위험한 전염병이 유럽의 창고라면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사망했다. 가장 가까운 대질병은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생긴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 인구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때 유럽 인구는 2억 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잘 봐야 할 것이 있다. 유럽이 신대륙으로 물러간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패스트 등 위험한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고 정말 실제 99%가 사망했다. 이건 진실이다. 질병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고 다 죽었다. 북, 중, 남아메리카 전체에 인구 2억 명 이상 살았을까? 더 될까? 그들 중 1%만 살아남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이런 질병이 왔다고 하면 5천만 명 중에 50만 명만 살아남은 것이다. 이 넓은 땅 덩어리에 구미시 인구 정도만이 살아남은 것이다. 지금 북극권이 30도를 넘고 있다. 시베리아는 한반도의 몇 배나 되는 동토가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녹아내렸다. 가장 큰 문제는 빙하 안에 수만 년 동안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패스트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인류는 대처할 수 없다. 이것이 깨어나면 대처할 수 없다. 인류는 유럽의 패스트가 신대륙으로 넘어간 그 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10년부터 인류는 과학의 발전으로 대단히 전염병을 막아왔다. 이에 맞서 바이러스들은 더 강한 내성을 지니면서 발전해왔다. 슈퍼바이러스의 등장이다. 고대의 바이러스와 슈퍼바이러스, 이들은 결국 서로 합쳐지게 될 것이다. 인류의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 강력한 더위,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이 더위가 내가 말한 대로 왔고, 그리고 이들을 깨어나게 했다. 이들은 이제 밀고 내려올 것이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이다. 네 개의 셈 정화. 네 개의 셈 단본책을 빨리 내려고 했지만 일단 오직 그대의 행복을 바란다 해도 명상과 정화의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다. 해야 한다. 진짜로 왔다. 진짜로. 이 책을 읽으니가 모두 살아남기를 바란다. 나아가 세계로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 영어를 최고 잘하는 분에게 의뢰해서 해독한 결과 구강 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췌장암, 대장암, 결장암 등의 암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입안의 박테리아가 구강질환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신경장애, 황반변성, 치매 등 전신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침을 계속 뱉어내면 4개의 셈의 썩은 부분까지 나오게 되죠. 바로 비비 나옵니다. 여러분이 입냄새가 심하다면 분명히 4개의 셈이 오염된 것이고 그 오염이 심하다면 곧 암이 온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거의 다 암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4개의 셈 정화한 사람은 암이 올 수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비비 제거되었으니 암을 만드는 근원이 제거되어 버린 것이지요. 빕은 어렸을 때부터 막혀서 생긴, 즉 기운이 막힌 상황에서 음식이 들어가고 그것이 소통되지 않고 막혀서 생긴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썩은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안까지 침투한 이 더러운 것을 모아서 방출하는 것이 빕이 됩니다. 이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빕을 정화하면 인간으로서 건강한 상태로 회귀하고 암이 오지 않고 특이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위의 뉴욕타임스 설명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하니 입안에 있는 암 구조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4개의 셈 정화하면 암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몸도 최상으로 맑아지고 영혼도 맑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4개의 셈 정화하고 깨달음이 온 날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4개의 셈 정화하고 빕을 올리려고 했는데 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화하면 빕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4개의 셈을 정화하면 일생 건강한데 2, 3년에 한 번씩 7, 8시간 정도 몸이 신기 걸린 것처럼 알아서 리셋 정화를 합니다. 올 때마다 항상 다르게 옵니다. 몸살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 몸의 온도가 엄청 뜨거워지기도 하고 등. 만약에 몸을 더 탁하게 사용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올 것인데 내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아침에 입냄새 때문에 남편이랑 뽀뽀 못한다고 너스레를 떨던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4개의 셈 정화를 하든지 또는 하고 있는 중이라면 저녁에 이를 닫고 아침에 키스해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몸이 맑은 것이 되고 침이 달콤해집니다. 키스가 달콤하려면 서로의 침이 달콤해야지요.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4개의 셈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니 키스를 아무나와 하면 안 되는 것을 위에 뉴욕타임스는 설명하고 있죠. 암이 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하지만 그래도 상대의 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요. 상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들 꼭 4개의 셈 정화하세요. 이 위대한 것은 서양으로 전 세계로 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파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인류의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나아가 세계로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 여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본문 중에서 제가 어제 참 그러니까 초하룻 날이죠.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 초하룻 날, 4월 초하룻 날 이걸 올렸고 초이틀 오늘 초3일이죠. 그래서 이게 총 녹음은 16회로 우리 송정숙 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음력 4월 15일, 5월 31일이 우리 공부 시작 90일간 공부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2개를 하게 되면 그날까지 음력 4월 15일, 5월 31일까지 전 과정을 일단 다 이렇게 들어두시게 됩니다. 내용 중에 나왔던 흑사병은 징기스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징기스칸의 장남인 주치죠, 주치의 후손이, 그러니까 징기스칸 죽은 다음에 징기스칸보다 한 100년 후죠. 100년 후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있는 크림반도에 이제 제노바라는 무역 도시가 있었는데 그때 킵차크 항국이었죠. 그 장남이 세운 그 항국. 그 킵차크 1446년에 킵차크 항국이 그 카파 무역 도시를 점령할 때 패스트 환자의 시체를 패스트로 죽은 사람을 성 안에다가 넣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걸린 사람들이 유럽으로 나가서 그냥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버리는 인류 최초의 화합전이 그때 있었다. 그 얘기인데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지금의 바이러스와 결합이 될 거다. 그러면 현대의학 감당 못한다. 그래서 나아가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자체 면역성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면역 세포를 강화하는 이 정재건 선생님이 발견한 방법 중에 하나가 4개의 샘 정화인데 이거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없었었어요. 왜 그런지 이론은 없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안재우 선생님이 저한테 정재건 선생님 책을 선물해 주셔서 이북으로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걸 제가 이렇게 송영숙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음성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일단은 몸으로 잘 들어두세요. 정말로 뭐 목표는 다 부자 아닙니까? 파이오니어님들 목표는 다 부자인데 시작이 어디냐고요. 오늘 뭐 앞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출발점을 모르고서 돈만 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20대 이상 파이오니어들을 위한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파이오니어가 뭐 꼭 파이오니어라는 말이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새로운 나로 바뀌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채굴이라는 말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내 안에 잠자던 무한한 능력자인 나를 내 안에서 채굴하는 거죠. 네, 오늘 공부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